엄마, 우리도 이제 우리 살기 바빠요. 생활비는 계좌로 보낼게요. 막내딸이 한 말입니다. 그 말 듣는 순간 웃음이 나오더군요. 억지로 참은 웃음이었죠. 정말 이제는 나 혼자구나. 남편 떠나고 아이들 키우느라 하루하루 전쟁처럼 살았어요. 새벽마다 도시락 싸들고 첫차를 타던 그 시절이 아직도 눈에 서네요. 엄마는 괜찮아. 너희만 잘 되라. 그게 입버릇이었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아이들 결혼할 때 보증 서주고 손주 봐달라 하면 단 한 번도 거절 안 했어요. 그게 엄마니까요. 그게 사랑이라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 이제 제 삶 또 챙겨야죠. 너무 의지하지 말아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이제 괜찮아요. 자식들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미안하지 않게 살기로 했어요. 오늘은 60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자식 위에 살다가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이야기를요. 이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인생도 소중하니까요. 제 이름은 정미숙, 올해 64입니다. 남편은 12년 전에 떠났어요. 폐암이었죠.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웠거든요. 장례식장에서 큰애가 물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때도 그랬어요. 엄마는 항상 괜찮다고 해야 했으니까요. 남편 떠나고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죠. 새벽 6시에 일어나 첫 버스를 타고 밤 9시에 퇴근했어요. 발이 퉁퉁 부었지만 참았죠. 너희 대학 등록금은 엄마가 다 댈게. 걱정 마. 큰애는 서울에서, 둘째는 부산에서, 막내는 대전에서 대학을 다녔어요. 등록금만 해도 어마어마했죠. 대출도 받고 저축도 깨고 없는 돈 다 모아 보냈어요. 엄마, 생활비 좀 더 보내줄 수 있어요? 그래, 보낼게. 항상 그랬어요. 아이들이 원하면 다 해줬죠. 내 옷은 몇 년째 같은 거 입고 내 머리는 셀프로 염색하면서도요. 엄마는 필요한 거 없어. 너희만 잘 살면 돼. 그게 제 삶의 전부였어요. 아이들이 하나둘 졸업하고 취직했어요. 그때 조금 숨통이 트이는 줄 알았죠. 하지만 곧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요. 엄마, 결혼 자금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엄마, 전세금 보증 좀 서주세요. 엄마, 혼수 장만하는데 돈이 부족해요. 다 해줬어요. 통장을 텅텅 비우면서도요. 큰애 결혼식 날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했지만 저는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 아니었어요. 허무한 눈물이었죠. 이제 끝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결혼한 자식들이 하나씩 아이를 낳기 시작했거든요. 엄마, 애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어린이집 보내기엔 아직 어려서요. 엄마, 우리 둘 다 일해야 하는데 애 맡길 데가 없어요. 엄마, 주말에라도 와서 봐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다 해줬어요. 서울 가서 일주일 손주 보고, 부산 가서 또 일주일 보고, 대전 가서 또 보고. 집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떠돌아다녔어요. 어느 날 친구가 물었어요. 미숙아, 너 요즘 어디 살아?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이번 주는 서울, 다음 주는 부산. 그게 무슨 삶이야? 내 집은 어쩌고? 집은 텅 비어있지. 너 자신은 어쩌고? 나?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나는 뭐지? 하지만 곧 잊었어요. 손주들이 너무 예뻤거든요. 할머니, 사랑해!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몇 년이 그렇게 흘렀어요. 손주들이 조금씩 크니까 이제 괜찮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자식들의 요구는 끝이 없었어요. 엄마, 이사하는데 와서 도와주세요. 엄마, 애가 아픈데 병원 좀 데려가 주세요. 엄마, 집 청소 좀 해주세요.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요. 저는 청소부도 아니고 베이비시터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죠. 거절하면 나쁜 엄마가 될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날 몸이 아팠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어나질 못하겠더라고요. 큰애한테 전화했어요. 딸아, 엄마가 허리가 너무 아픈데 엄마, 병원 가보세요. 혼자 가기 힘든데 같이 가줄 수 있어? 엄마, 저 오늘 회의 있어요. 내일은 어때요? 그래, 괜찮아. 둘째한테도 전화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좀 아픈데. 엄마, 저 부산이잖아요. 서울까지 어떻게 가요? 택시 타고 병원 가세요. 그래. 막내한테도 전화했죠. 딸아, 엄마, 저 지금 애 데리고 소아과 가는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그날 혼자 택시 타고 병원 갔어요.
혼자 검사받고 약 받고 혼자 집에 왔죠. 집에 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눈물이 났어요. 내가 뭐 하는 거지? 내 인생이 이게 맞나? 그날 밤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해야겠다. 다음 날 큰애한테 전화했어요. 딸아, 다음 주에 손주 봐주기 힘들 것 같아. 네? 왜요? 약속했잖아요. 엄마도 약속이 생겼어. 무슨 약속인데요? 친구랑 여행 가기로 했어. 엄마가 여행을요? 갑자기요? 응, 갑자기 가고 싶어서. 에이, 엄마. 손주는 어떡하고요? 어린이집 보내든지 남편한테 부탁하든지 해. 엄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미안해. 이번만은 못 도와줄 것 같아.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죠. 둘째한테도 막내한테도 같은 말을 했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갑자기 변하신 것 같아요. 변한 게 아니야. 그동안 참았던 거지. 엄마가 우리한테 화난 거예요. 화난 게 아니라 이제 내 삶도 살고 싶어.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엄마는 원래 우리 도와주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게 좋아서가 아니었어. 그럼 뭔데요? 의무감이었어. 엄마니까 해야 한다는. 침묵이 흘렀어요. 알았어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됐죠. 일주일 후 정말로 여행을 갔어요. 친구들이랑 강릉으로요. 바다를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미수가 왜 울어? 나도 모르겠어, 그냥. 시원해서. 그동안 답답했구나. 응, 너무. 바닷바람을 맞으며 걸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요. 손주 걱정도 자식 걱정도 안 했어요. 그냥 바람, 파도, 소리, 햇살. 그것만 느꼈죠. 이게 자유구나 싶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달라졌어요. 아침마다 운동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공원에서 요가도 하고 산책도 하고요. 엄마 요즘 뭐해요? 운동에 요가 배우고 있어. 요가요. 엄마 나이예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지. 자식들은 의아해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낮에는 도서관에 갔어요. 책을 읽고 글쓰기 강좌도 들었죠. 이 나이에 글을 배워요? 선생님이 물었어요. 늦었나요? 아니요. 전혀요. 환영합니다. 처음 써본 글은 자전적 에세이였어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이었죠. 쓰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내가 얼마나 나를 모르고 살았는지 깨달았거든요. 엄마는 항상 엄마였지 나 자신이었던 적이 없었구나. 강사님이 제 글을 읽고 말했어요. 정말 진솔한 글이에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 말이 힘이 됐어요. 저녁에는 문화센터에 갔어요.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죠. 처음 그린 그림은 바다였어요. 강릉에서 본 그 바다요. 서툴렀지만 내가 그린 거였어요. 완성하고 나니 뿌듯했어요.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그림을 벽에 걸어놨어요. 어느 날 막내가 집에 왔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그림 내가 그렸어. 엄마가요? 언제요? 요즘 수채화 배우고 있어. 엄마 많이 변하셨네요. 응, 변했어. 늦었지만. 막내는 그림을 한참 보더니 말했어요. 예쁘네요. 그래?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더 예쁜 것 같아요.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하지만 모든 자식이 이해해준 건 아니었어요. 큰애는 여전히 섭섭해했어요. 엄마 요즘 손주 보러도 안 오시네요. 바빠서.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그림 그리고 운동하는 게야. 응, 바빠. 내 시간이 부족해. 엄마 손주가 할머니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어. 주말에 갈게. 주말에요. 평일엔 안 되세요. 안 돼. 평일엔 내 일정이 있어. 큰애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며칠 후 셋째가 전화했어요. 엄마 우리도 이제 우리 살기 바빠요. 응, 알아. 생활비는 계좌로 보낼게요. 그걸로 편하게 사세요. 알았어. 근데 엄마 너무 의지는 하지 마세요. 저희도 힘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의지? 내가 언제 너희한테 의지했니?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 알았어. 너희도 잘 살아. 전화를 끊고 나니 씁쓸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어요. 이제 진짜 혼자구나. 그래도 괜찮아. 몇 달이 지났어요. 자식들과의 연락은 뜸해졌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처음엔 서운했지만 익숙해졌어요. 대신 내 시간이 많아졌죠. 아침 7시에 일어나 공원에서 요가를 해요. 햇살을 받으며 스트레칭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9시에 집에 돌아와 아침을 먹어요. 천천히요. 급할 게 없으니까요.
10시엔 도서관에 가요. 글쓰기 수업이 있거든요. 요즘은 자전 에세이를 쓰고 있어요. 내 인생 이야기를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쓰셨어요? 선생님이 물었어요. 남편과의 첫 만남 이야기요. 들려주시겠어요? 반 친구들 앞에서 읽었어요. 1978년 20살 때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사람과 평생을 살게 될 줄. 다들 귀 기울여 들어줬어요. 너무 좋은 이야기예요. 계속 써보세요. 그날 집에 와서 한참을 더 썼어요. 남편과의 추억, 아이들 키우던 일, 힘들었던 순간들. 쓰다 보니 치유가 됐어요. 이런 것도 글이 되는구나. 오후엔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그려요. 요즘은 인물화를 배우고 있어요. 선생님이 모델을 세워놓고 그리게 하는데 어렵지만 재밌어요. 미숙 씨, 표정 묘사가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달 전시회에 출품해 보시는 게 어때요? 저요? 네,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전시회라니. 평생 그림 한번 제대로 안 그려본 사람이요? 하지만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그렸어요. 남편의 얼굴, 자식들 어릴 적 모습, 손주들. 그리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 사람들을 정말 사랑했구나. 그리고 아직도 사랑하고 있어. 전시회 날 문화센터 로비에 제 그림이 걸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 중에 막내 딸도 있었죠. 엄마, 내가 왜 왔어? 당연히 와야죠. 엄마 전시회인데. 막내는 제 그림들을 하나하나 봤어요. 엄마 이거 우리예요. 응, 너희 어릴 때 모습. 와, 엄마가 이렇게 그릴 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막내가 내 손을 잡았어요. 엄마 멋있어요, 진짜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전시회가 끝나고 막내와 카페에 갔어요.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요. 뭐가? 엄마한테 너무 의지하지 말아요 그랬잖아요. 그 말 너무했죠?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는데. 그래, 그 말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변하신 거예요. 응,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보려고. 막내가 웃었어요. 잘하셨어요, 엄마. 진짜로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나 아직 살아있네.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늘 막내가 내 그림을 보고 멋있다고 했다. 살면서 누가 나한테 멋있다고 한 적이 있었나? 기억이 안 난다. 항상 엄마 아내였지 나였던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달라졌다. 나는 정미숙이다. 누구의 엄마이기 전에 나 자신이다. 그 글을 쓰고 나니 속이 시원했어요. 며칠 후 운동 친구들과 등산을 갔어요. 북한산이었는데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미숙아, 괜찮아? 응, 괜찮아. 천천히 가면 돼. 정상에 올랐을 때 서울이 한눈에 보였어요. 와, 멋지지? 응, 정말.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어요. 친구가 말했어요. 미숙아,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그래? 응, 예전엔 항상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는데 요즘은 편해 보여. 그런가 실제로 마음이 편해. 자식들 신경 안 쓰니? 응, 이제 걔들도 어른이잖아. 알아서 살겠지. 맞아, 우리도 이제 우리 삶 살아야지. 그러게. 하산하면서 생각했어요. 나 정말 행복하네. 단순한 행복이었어요. 등산하고 그림 그리고 글 쓰고 친구들과 수다 떨고.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진짜였죠. 시간이 더 지나자 자식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큰애가 먼저 연락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응, 왜? 손주가 엄마 보고 싶대요.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어요? 그래, 갈게. 근데 엄마 오래 안 계셔도 돼요.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요. 알았어, 그럴게. 주말에 큰애 집에 갔어요. 손주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어머, 우리 손주. 안아주니 좋더라고요. 역시 손주는 예뻐요. 할머니! 그림 그려줘! 그래, 할머니가 그려줄게. 손주랑 그림을 그렸어요. 알록달록 크레파스로요. 큰애가 옆에서 지켜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밝으세요. 그런가 봐, 나도 그렇게 느껴.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요. 무슨 소리야? 저희가 엄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것 같아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는데.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앞으로는 엄마 편하게 사세요. 저희는 알아서 할게요. 고마워. 그날 저녁 일찍 나왔어요. 벌써 가세요?
응, 내일 아침 일찍 약속 있어. 무슨 약속이에요? 친구들이랑 미술관 가기로 했어. 와, 엄마 바쁘시네요. 응, 요즘 바빠.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음이 가벼웠어요. 손주도 받고 큰애와도 좋은 대화를 나눴고 그리고 내 시간도 지켰죠. 이게 맞는 거야. 적당한 거리. 둘째 아들도 달라졌어요. 명절에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엄마, 오래간만이에요. 그래, 잘 지냈니? 네, 엄마는요? 나도 잘 지냈어. 요즘 그림 그리신다며요? 막내한테 들었어요. 응, 취미로. 대단하세요, 엄마. 저는 취미도 없는데. 너도 뭐 하나 해봐. 일만 하지 말고. 그래야죠. 엄마 보니까 저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둘째가 가면서 봉투를 주고 갔어요. 엄마, 이거 용돈이에요. 아니야, 됐어. 나 돈 있어. 그래도요. 그동안 엄마한테 받기만 했잖아요. 내가 잘 사는 게 효도야. 받으세요, 엄마. 제 마음이에요. 결국 받았어요. 거절하기 미안해서요. 봉투를 열어보니 5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얘도 컸네. 그 돈으로 새 운동화를 샀어요. 등산할 때 신을 좋은 신발이요. 막내는 자주 연락했어요. 엄마 오늘 뭐 하세요? 그림 그리고 있어. 저 지금 엄마 근처인데 잠깐 들러도 돼요. 그래, 와. 막내가 커피를 사들고 왔어요. 엄마 카페라떼요. 고마워.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요즘 글도 쓰신다며요? 응, 내 인생 이야기를 쓰고 있어. 나중에 읽어봐도 돼요. 그래, 다 쓰면 보여줄게. 기대할게요. 엄마 인생 이야기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막내와 함께 있으니 편했어요. 아무 부담 없이 웃고 떠들 수 있었죠. 엄마 저 이제 갈게요. 벌써? 네, 오늘 남편이랑 영화 보기로 했어요. 그래, 잘 다녀와. 엄마도 심심하시면 영화 보러 가세요. 혼자? 네, 혼자도 괜찮아요. 요즘은 다들 혼자 많이 봐요. 막내가 가고 나서 생각해 봤어요. 영화? 혼자?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누구랑 같이 갔었는데, 다음날 정말로 혼자 영화관에 갔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주위에 다 커플이나 친구끼리 온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영화가 시작되자 그런 생각은 사라졌어요. 화면에만 집중했죠. 웃고 울고 떨리고. 영화가 끝나고 나오는데 기분이 묘했어요. 이것도 괜찮네. 혼자 영화 보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산책하고. 처음엔 외로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어요. 오늘 혼자 영화를 봤다. 로맨스 영화였는데 울컥했다. 남편 생각이 나서였다. 그래도 좋았다. 내 감정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누가 옆에서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나 혼자만의 시간이었다. 이런 게 진짜 자유구나. 명절이 다가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며칠 전부터 준비하느라 정신 없었을 텐데 올해는 달랐어요. 큰애가 전화했어요. 엄마 명절에 우리 집으로 오실 거죠? 아니, 나는 집에서 쉴게. 네, 명절인데요. 응, 나도 쉬고 싶어. 너희끼리 모여. 엄마 없이요. 그게 말이 돼요. 말이 되지. 너희도 이제 각자 가정이 있잖아. 알아서 잘하겠지. 엄마, 괜찮아. 나는 정말 괜찮아. 명절 다음날 놀러 갈게. 전화를 끊고 나니 홀가분했어요. 명절 당일 혼자 집에 있었어요. 조용했어요. 하지만 편했죠. TV를 보다가 책을 읽다가 낮잠을 자다가 아무도 눈치 볼 사람 없고 아무도 챙길 사람 없었어요. 저녁엔 간단하게 국수를 끓여 먹었어요. 이것도 나쁘지 않네. 핸드폰에 자식들 사진이 올라왔어요. 다들 모여서 웃고 있더라고요. 나 없어도 잘 지내네. 그게 맞는 거야. 마음이 편했어요. 섭섭하지 않았죠. 다음날 큰애 집에 갔어요. 엄마 어제 왜 안 오셨어요? 서운했어요. 너희끼리 잘 보냈잖아. 사진 봤어. 그래도 나도 혼자 편하게 쉬었어. 서로 윈윈이지. 큰애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더 지나자 자식들도 익숙해졌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토요일은 없고 일요일 오후는 괜찮아. 그럼 일요일에 뵐게요. 이제는 서로의 스케줄을 존중하게 됐어요. 강요하지도 의무감도 없었죠. 그게 훨씬 편했어요. 어느 날 둘째가 물었어요. 엄마, 외롭지 않으세요? 아니, 전혀. 진짜요?
응. 바쁘거든.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대단하세요, 엄마. 저는 혼자 있으면 심심한데, 혼자 있는 게 심심한 게 아니야. 나를 모르는 게 심심한 거지. 무슨 뜻이에요? 나 자신이 재밌으면 혼자 있어도 안 심심해. 나를 알아가는 게 중요해. 둘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로 둘째도 변했어요. 취미를 찾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의 변화가 자식들에게도 영향을 준 거예요. 이것도 좋은 거구나. 1년 반이 지났어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고 있어요. 월요일 아침 요가, 오후 도서관에서 글쓰기. 화요일 수채화 수업, 저녁 친구들과 저녁 식사. 수요일 봉사활동 경로당에서 점심 봉사. 목요일 등산, 오후 독서. 금요일 문화센터 강좌, 저녁 영화. 주말 자유시간 손주 보러 가거나 여행 가거나. 매일이 바빠요. 그런데 즐거워요. 어느 날 글쓰기 선생님이 제안했어요. 미숙 씨, 그동안 쓴 글을 모아서 책으로 내보는 게 어때요? 책이요? 제가요? 네. 충분히 가치 있는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작가도 아니고. 작가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거죠.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내가 책을 쓴다고? 황당했지만 동시에 두근거렸어요. 그날부터 진짜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64 나를 만나다였어요. 남편과의 추억, 자식 키우던 이야기, 그리고 혼자가 되어 나를 찾아가는 과정. 6개월 동안 매일 썼어요. 새벽에 일어나 커피 한 잔 마시고 컴퓨터 앞에 앉았죠.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쓰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힘들었던 순간들, 외로웠던 밤들, 그리고 자유를 찾은 기쁨. 모든 게 글이 됐어요. 엄마는 괜찮다고 했지만 괜찮지 않았다. 힘들었고 외로웠고 지쳤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로 괜찮다. 나를 찾았으니까.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카타르시스를 느꼈어요. 내가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마침내 책이 완성됐어요. 작은 출판사를 통해 책을 냈어요. 표지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정미숙 지음. 그 글자를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게 내 이름이구나.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정미숙. 출판 기념회를 작게 열었어요. 친구들, 글쓰기 반 동료들, 그리고 자식들도 왔어요. 큰애가 책을 들고 말했어요. 엄마 축하해요. 정말 대단하세요. 고마워. 책 읽어봤는데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 하셨는지. 알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 더 잘해드렸을 거예요.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그리고 지금은 행복하니까. 둘째도 말했죠. 엄마, 책 읽으면서 울었어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래? 네, 엄마 인생이 이렇게 파란만장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저희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아니야, 너희는 너희 할 일을 한 거야. 나도 이제 내 할 일을 하는 거고. 막내는 울면서 안았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 엄마가 작가라니. 고맙다, 딸아.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책을 펼쳤어요.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나는 50년을 남의 인생을 살았다. 이제 남은 시간은 내 인생을 살겠다. 그 문장을 쓸 때의 마음이 기억났어요. 결심, 두려움, 그리고 희망. 지금은 그 결심을 지키며 살고 있어요. 며칠 후 책이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반응이 좋았어요. 리뷰들이 달리기 시작했죠. 60대 엄마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저희 엄마한테도 이 책을 드렸어요. 같이 읽으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바치고 사신 우리 어머니들께 이 책을 바칩니다. 나도 이제 나를 찾아야겠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리뷰를 읽으면서 울었어요.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구나. 한 달 후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작가님 인터뷰 요청 드립니다. 저요? 네, 책이 화제가 되고 있어서요. 아침 방송에 출연하실 수 있으세요? 방송국에 갔어요. 처음엔 떨렸지만 이야기를 시작하자 편해졌어요. 작가님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내셨어요? 용기라기보다는 필요했어요. 나를 찾는 게요. 더 늦기 전에요. 자식들 반응은 어땠나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죠. 엄마가 왜 이러시지? 했대요. 근데 지금은 응원해줘요.
오히려 제 변화가 자식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줬어요. 어떤 영향이요? 둘째가 취미를 찾기 시작했대요. 저를 보면서 나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40이든 50이든 60이든 자기 인생을 사는데 늦은 때는 없어요. 자식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도 중요해요. 나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도 괜찮아요.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나를 모르는 게 외로운 거예요. 방송이 나간 후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저도 용기 얻었습니다. 제 엄마한테도 이 책 선물했어요. 감사합니다, 작가님. 제 인생도 바꿔보겠습니다. SNS에도 글이 올라왔어요. 오늘 방송 보고 울었어요. 우리 엄마 생각났어요. 나도 엄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봐요. 반성하게 됐어요. 60대에 시작하는 인생 2막 정말 멋지네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구나. 요즘은 더 바빠졌어요. 강연 요청도 들어오고 북토크도 하고 글쓰기 모임도 이끌게 됐어요. 미숙 씨 요즘 연예인처럼 바쁘시네요. 친구들이 놀렸어요. 그러게 나도 놀라워. 64세 이렇게 바빠질 줄 몰랐어. 근데 행복해 보여. 응, 행복해. 진짜로. 평생 이렇게 행복해 본 적 없어. 부럽다. 나도 뭔가 시작해볼까? 당연하지. 시작해봐. 안 늦었어. 어느 토요일 한 여성단체에서 강연을 했어요. 주제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사는 법이었죠. 100명 정도의 중년 여성들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정미숙입니다. 저는 평범한 엄마였어요. 아니, 평범한 엄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죠. 나는 엄마였지 나 자신은 아니었다는 걸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나를 잃어버리면서까지 사랑할 필요는 없어요.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고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어요.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도 자식이 힘들어하면 도와줘야 하지 않나요? 도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한계가 있어야 해요. 내가 희생해야 하는 선까지 가면 안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에요. 건강한 관계는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분이 물었어요.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나요? 처음엔 외로웠어요. 근데 나를 알아갈수록 안 외로워요. 나 자신과 친해지면 혼자 있어도 행복해요. 오히려 자유롭죠.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도 용기 내볼게요.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오늘 강연 듣고 인생이 바뀔 것 같아요. 그분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이게 내 역할이구나.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것. 집에 돌아오는 길 공원을 지나갔어요. 벤치에 앉아 햇살을 받았죠. 따뜻했어요.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이게 자유구나. 이게 나답게 사는 거구나. 자식 걱정 안 해도 되고 누구 눈치 볼 필요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큰애였어요. 엄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글쎄, 토요일은 강연이 있고 일요일은 친구들이랑 미술관 가기로 했는데. 와, 엄마 진짜 바쁘시네요. 스케줄이 연예인 같아요. 응, 요즘 좀 바빠. 은퇴한 사람이 이렇게 바쁠 줄 몰랐어. 그럼 다음 주는요? 다음 주 일요일 오후는 괜찮을 것 같아. 그럼 그날 저희 집에서 식사하실래요? 온 가족이 모여서요. 그래, 좋아. 갈게.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어요. 이제는 자식들이 내 스케줄을 물어봐요. 예전엔 내가 무조건 맞췄는데 말이죠. 관계가 바뀐 거예요. 더 평등해진 거죠. 그리고 그게 훨씬 건강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64세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주름은 많아졌지만 눈빛은 반짝이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였어요. 나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혼자 산 지 2년이 됐다. 처음엔 무서웠다. 외로웠고 불안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에게는 나 자신이 있다. 그리고 그게 가장 든든한 동반자다. 자식들은 이제 각자의 삶을 산다. 그게 맞다. 나도 내 삶을 산다. 그게 맞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만 서로의 인생을 살지 않는다. 그게 건강한 관계다. 이제 나는 나 자신에게 기댄다.
자식이 아니라 나에게. 그리고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다. 남은 인생을 세어보니 아직 20년은 더 살 수 있을 것 같다. 20년이면 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시간이다. 이제부터는 진짜 내 인생이다. 책상 앞에 붙여놓은 메모를 봤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 지금이 가장 젊은 날. 그 문장이 매일 나를 일으켜 세워요. 다음 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컴퓨터 강좌에 등록했어요. 할머니 컴퓨터 배우기 힘드실 텐데. 할머니 아니고 이름은 정미숙이에요. 그리고 배울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미숙 씨. 화이팅입니다. 유튜브 채널도 만들기로 했어요. 64세 일상이라는 이름으로요. 첫 영상은 나는 왜 혼자 사는가였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영상을 올렸죠. 다음 날 확인해보니 조회수가 500이 넘었어요. 댓글도 달려 있었죠. 용기 얻고 갑니다. 우리 엄마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멋있으세요? 가슴이 뛰었어요. 이것도 새로운 시작이구나. 인생이 이렇게 흥미진진할 줄 몰랐어요. 64세 말이죠. 엄마는 괜찮아. 평생 그 말을 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힘들었고 외로웠고 지쳤어요. 그런데 이제는 진짜로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있으니까요. 자식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나를 잃어버리면서까지 사랑할 필요는 없어요.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어요. 나도 내 인생이 있고요. 엄마도 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나 자신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40이든 50이든 60이든 70이든 자기 인생을 사는데 늦은 때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요. 아침 산책, 책 한 권, 영화 한 편, 그림 한 장.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자유가 뭔지요.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에요. 나를 모르는 게 외로운 거예요. 나를 알아가세요. 나와 친해지세요. 그럼 혼자 있어도 행복합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마세요. 나 자신에게 기대세요. 그게 가장 건강한 삶입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공감되는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소중히 생각하고 읽겠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말고 내 인생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언제 자유를 느끼시나요?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고 싶은 것은? 당신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자식만큼이나요? 아니, 자식보다 더 소중합니다. 당신이 없으면 자식도 없으니까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나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말고 나 자신에게 기대며 살기로 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64 나의 인생 2막이 시작됐습니다.